네,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의 금리가 9년 만에 인상이 됐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7년간 유지했던 제로 금리 시대가 마감이 된 건데요. 네, 미국 금리 인상의 배경 그리고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관심을 모았던 미 제로 금리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9년 반 만에 0.25%포인트,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먼저 이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 뭐 예상은 됐었지만 이유는 어떤 것인지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우선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할 때는 네네. 크게 네 가지를 고려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성장률이죠. 그리고 이제 고용률, 예.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흥국의 어떤 그 충격 이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마 그 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2%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다소 금리 올리는데 좀 부담이 됐지만은 네. 결국에는 미국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전망할 때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다리를 건너게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이게 향후에 경제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는 네네. 다시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그런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는 예.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기 네.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제 올려야 되는 시점이 됐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배경에 의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금리 인상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좀 추가적으로 금리 네.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에 네.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언제 또 얼마나 올릴지가 관심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인상은 됐지만 금리를 어떠한 속도로 인상을 그렇죠.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네네.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때 그 경제에 대한 전망에 이제 입각해서 이 속도라든지 폭이 결정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장기 균형 금리로 이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장기 균형 금리는 그 국가의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그 자본의 질적 그 향상에 따르는 보상을 감안을 한 것이 이제 우리가 장기 균형 금리라고 했을 경우에 물가 상승률은 약 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의 그 질적 상승은 약 1% 내지 1.5%를 생각한다 그러면 장기적인 균형 금리는 약 3.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결국에는 미국이 그 수준으로 가되 그때그때의 상황과 미래의 어떤 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을 할 것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1년에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 오는 충격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1년에 1% 정도 수준으로 해서 2018년도경에나야 뭐 3.5% 정도 맥시멈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미국의 부동산이나 채권 네. 그리고 주식시장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 이제 세계 어떤 시장 불안정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던데 일단은 미국 내의 이 부동산 채권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면에서는 네.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그 동요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낮은 금리, 저금리 하에서 많은 그런 부채를 그 조달을 해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어떻게 그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그걸 아마 미리 예견하기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의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경제 주체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대처 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두고 봐야지만 어떤 효과가 더 우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부채가 많은 뭐 개인이나 국가에는 부담이 될 거라는 건 좀 확실한 것 같은데 아까 신흥국에 미칠 충격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좀 세계 경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흥국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의 그 채널은 결국엔 그 신흥국이 어떠한 체질의 경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 풀렸던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나라들이 이제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다. 빠져나가죠. 그랬을 때 그 채권이 미국 채권 값이
그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미국의 채권값이 싸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세일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채권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게 될 때 기존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이 미국의 싼 채권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할 경우에는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고 미국의 채권값이 싸졌지만 여전히 여기도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러면 굳이 그 조그만 그 가격 싸졌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사던 물건을 바꿔서 다른 물건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흥시장국의 그 경제의 여러 가지 그 체력이 네. 어떠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특히 그래서 원유를 뭐 팔아서 경상수지의 어떤 그 중동국. 조절을 하는 그런 국가들은 예.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저기 궁금한 것이 네. 미치는 영향 중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시각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이 수출에 영향을 주는 건 어떤 부분, 그 과정은 어떻다고 저희가 볼 수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단편적으로 보면은 자금이 빠져나가면 외환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수출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모든 대부분의 신흥국 시장국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네네. 그러면 똑같이 수출을 위해서 환율 오르는 효과가 별로 없게 되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신흥국의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을 때 예. 신흥국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같이 신흥국에 대해 수출하는 비중이 한 30% 이상이 되는 그런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것 또한 만약에 미국 경제가 진짜 좋아져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또 미국 수출 시장에서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호조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국한시켜서 말을 하면은 이 수출 시장이 신흥국으로 인한 그 충격 때문에 수출 줄어드는 거하고 미국의 어떤 경제의 호황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출 호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흥국들에게만 그 막연하게 위험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돈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우리 시장은 이래도 좋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이 강화 이런 것들을 그 외국에 좀 잘 알리는 것들, 외국인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 이게 또 결과적으로 그 결론을 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제가 아까 비유를 들어서 예. 한 것처럼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미국의 채권의 값이 싸지니까 네네. 과연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채권을 살 것이냐 살 그러면 것인지? 기존의 걸 유지하고 네. 있을 거냐 한 문제인데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미국의 채권값이 굉장히 계속해서 싸진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내가 물건 살 때 야 저기가 계속 물건 싸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겠느냐 조금 예. 이따 사겠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샀다가 또 팔고 또 예. 싸지면 또 사고 이렇게 하겠지만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채권값이 충분히 싸질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렸다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경제가 기다릴 정도의 이 경제가 튼튼하다. 외환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 내가 예. 3년 후에 제일 쌀 때 사는 게 좋은데 지금 이 경제에서 3년 후에 나갈 때는 돈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흥 시장이 보니까 얘는 3년 후에 내가 빠져나가도 충분히 내가 빠져나갈 때 나한테 외화 유동성을 공급해 줄 정도로 튼튼하다. 그러면 안 빠져나갑니다. 그렇지만 얘들이 비록 여기가 싸지만 계속 싸질 거지만 얘는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럼 빨리 지금이라도 그렇군요. 팔고 나간다. 이렇게 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흥시장국의 그런 외화 유동성 사정이 네. 어떠냐가 가장 중요한 그 자금 유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매력적인 시장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신 네네, 것 네. 같고요.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장기적으로는 따라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요. 중국이나 일본은 장기적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채권을 세일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더 싸게 판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기다렸다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그 돈이 계속 달러가 들어오는 국가하고 달러가 부족한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면 달러가 계속 들어오는 우리 국가에서는 굳이 따라서 우리 채권값을 싸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빠져나가더라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같이 경상수지가 굉장히 흑자인 나라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기존의 자금이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우리도 싸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 계속해서 채권값이 이제 비싼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는 거를 조금 늦게 올려도 예. 네. 좋죠.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우리 채권값도 싸게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요. 그 금리를 내리거나 오히려 이 경우에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국가들 보면 어떤 국가들이냐면
경상수지가 흑자라서 돈이 들어오는 국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나라 통화가 국제 통화인 국가. 예를 들면 어디서나 자기 나라 돈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금리를 오히려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저쪽은 세일하는데 우리는 비싸단 말이죠. 이게 예. 계속해서 앞으로 싸질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채권값이 높은 가격으로 유지된다 하면 돈이 안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인 국가는 돈이 더 빠져나가면 그 빠져나가는 돈을 메꿀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나라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자기들도 어떻게 됩니까? 싸게 팔아야 예. 손님들이 안 빠져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생각해 보시면 왜 국가마다 그 금리 정책이 다를까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이해가 있습니다. 됐네요. 예.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부분도 아까 이제 김종석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었지만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좀 빵빵하게 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인한 어떤 그 파급력, 영향력 이건 좀 크지 않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외화 유입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네네. 볼 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다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예, 예. GDP 한 8% 내지 9%가 정도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다행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7탄 그게 외환 보유고가 한 3,700억 정도 달러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나라 은행들이 은행세라는 그런 걸 좀 부과하는 바람에 조금 그 은행들이 돈 차입을 할 때 단기 차입보다는 약간 중장기 차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의 외화 그 채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상황은 이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장 급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종국에는 금리 인상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채권을 세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싸게 한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싸지는 거니까 그쪽 사러 갈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 이제는 좀 싸게 그렇죠. 만들어야 네. 되니까. 근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네, 문제가 되지 그게 않습니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계속 버텨도 자기가 얼마든지 돈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좀 늦게 해도 좋지만 그리고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평가 그 수준하고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약간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정도로 한 1.5% 내지 한 2%라고 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오르는데 그 차이가 멀어지면은 아무래도 여기 더 싸니까 이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상 벌어지면은 우리도 할 수 없이 좀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의 기준으로 해보면 한 뭐 1년 정도는 우리가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리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천천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한테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한테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한테는 금리 인상에 따르는 부담이 큰 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예.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되지 않도록 빨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조정이라든지 보완책을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정부가 어제 이제 2016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로 설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달성을 위해서 금리 정책이 좀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 정책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가를 갖다가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한국은행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네네. 했는데 물가 자체가 굉장히 안정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그 물가보다는 어떤 성장이라든지 경제 활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리를 좀 심지어 낮췄으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그거 낮추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예. 현재 수준에서 상당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금리를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향후 금리 인상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정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이 보다 명확하게 미국의 그 채권 세일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그 자기들의 그 목표 물가 환율을 2%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의 또 일종의 명확한 그 금리 정책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경제의 그 주체들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금리 정책의 중요한 것이지 금리 자체 수준을 뭐 내린다 올린다 이런 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명확하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